자,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제 월요일,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게 되는데 특검보다 경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경남입니다. 특검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고민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특검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검은 조속히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는 지금 특검은 지금 일과 고민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글쎄요. 얘기했습니다. 뭐 고민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고민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지난번 경찰 소환 수사와는 질적으로 좀 다를 겁니다. 그래요? 지난번 경찰 소환 수사 때는 사실은 뭐 크게 어떤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고 일단 소환 조사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죠. 네, 예. 참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아하. 또 사실은 이제 드루킹이 특검에 도입되면서 증거가 또 여러 가지 많이 드러났어요. 예. 드루킹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64GB짜리의 어떤 중요 자료에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김경수 지사와 대화했던 내용, 예. 그런 것들하든지 또 이제 경공모 측 인사들을 이제 몇 명 구속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진술하는 것들을 보면 훨씬 경찰 때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이런 자료들이 많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특검도 어느 정도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허. 그렇다면 아마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자신만만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아마 내일 조사가 모레 조사가 이번에 수사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예. 물론 뭐 한 차례 조사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김경수 지사는 지금 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현직 지사를 또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중대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8월 예. 25일 날 끝나기 때문에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이제 한 번에 소환 조사를 끝내려고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 차원에서 특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뭐 두 번 소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수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상당히 거물급을 선임한 그렇죠. 것이고 거물급이죠. 굉장히 위기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의 고민에는 1%도 해당되지 않는다. 담담함을. 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김경수가 김경수를 변호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김경수 변호사가 우리나라 중수부 마지막 중수부장이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름대로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김경수 그 지사 입장에서 방패의 역할을 해야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과연 그러면 특검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까를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과거 특수통이었던 김경수 변호사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의 여러 가지 그 공격의 그 허점을 예. 나름대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김경수 변호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김경수 변호사도 또 이 경남의 진주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진주의 연고를 갖고 있고 또 이 김경수 지사도 경남의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같은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진주라는 그런 하나의 또 이 근거를 그 통해서 지역에, 연고도 예, 예. 있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김경수 도지사가 1% 이야기를 한 부분은 네. 그만큼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당당하고 꿀릴 것 없다는 예. 자신감을 한 번 더 내세운 거죠. 본인도 뭐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검 원래 내가 자청한 거다. 아무도 뭐 정치가 이야기하지 않을 때 내가 좀 특검 받겠다고 이야기했던 예, 만큼 예. 나는 자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경남의 일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 때 자신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진 경남 도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일종의 뭐 예우랄까요? 예. 자기 나름대로 그 이야기, 미안함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경남도지사로서의 도정의 차질은 전혀 없을 것이다. 안심하십시오. 아하. 라는 그러한 것을 애둘러 이야기한 건데,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소환조사 끝나고 나온 뒤에도 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1% 얘기를 다시 소환된 뒤에도 네, 할 수 그렇죠. 있을지. 자, 김경수 지사는요, 지난 4월 드루킹을 여러 지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만났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자기들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문재인 당시의 전 대표죠. 문재인 대표를 다음 대선에서 도와주고 싶고 자기들을 지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 모임이 경제민주화 관련된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도 할 수 있고 등등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이나 경공모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핵심적인 역할들을 한 사람들도 아닌데 자꾸 뭐 그렇게까지 문제 삼느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또 드루킹 측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호의 입장이 다른 거죠. 예.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측근해서 정말 보필한 가장 중요한 인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당시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지 그룹을 다 상대를 했기 때문에 예. 그중에서 아마 그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드루킹의 입장은 다른 거죠. 자신들이 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뭐 지원을 했다는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8차례 이제 소환조사 오늘까지 되는 거고요. 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옥중 편지를 비롯해서 사무실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뭐 PC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USB 자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김경수 지사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좌우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속에서 예. 진실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현재까지 나타났던 모든 증거들과 드루킹 김동원 씨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예. 확인해서 만일의 경우 범법이 있다면 이것을 처벌해야 되는 것 입장인 특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만일에 위반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에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약속했다든가 예, 예. 또는 댓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만일의 경우 지시했거나 이런 예. 부분이 그동안 뭐 킹크랩 시연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또 드루킹 측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허. 지금의 이 상황은 특검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 특검 수사의 변곡점은 뭐니 해도 그 드루킹 본인이 특검에 제출하고 그 파일까지 비밀번호까지 다 풀어줬다고 그렇죠, 하는 맞아요. 그 비밀번호까지, USB 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USB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둘이서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고 뭐 의원회관에서도 만나고 국회 근처의 음식점에서도 만나고 이런 예. 정황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걸 드루킹을 여러 지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A4 용지 314만 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온 시그널이라는 대화를 보면 상당히 두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일부 지지자가 아니라 실제 뭐 재벌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 발표를 하는데 예. 빨리 좀 뭔가 만들어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며칠 날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기도 하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지금 이제 킹크랩 시연회에 과연 이제 김경수 씨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사안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날짜가 좀 특정이 된 것 같아요. 2016년 11월 8일 날 네. 당시에 이제 느릅나무 출판사의 당시에 이제 김경수 지사의 그 주변에 김경수의 예. 운전기사의 어떤 카드를 긁은 네. 정황들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파주 출판사 근처에서 그렇죠. 신용카드를 운전기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갔으면 당연히 김경수 지사가 갔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죠. 예, 예. 당시 그날을 보니까 그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날에 왜 이 드루킹을 만나러 갔을까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 이제 경공모 측 그 관계자들 보면 본인들이 그 소개를 하려고 킹크랩 소개를 만들었던 문건. 네. 예. 그 문건의 날짜가 보면 실제 그날 방문했던 날짜하고 같은 날짜라 했다는 것이죠. 어허. 그리고 그날 김경수가 왔었고 보여주면서 나중에 고생하라 하면서 금일봉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00만 예, 원을. 예.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김경수는 전혀 그때 가지 않았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알리바이를 어떻게 맞추느냐. 허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휴대폰 위치 추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 정보가 있어야 될 거고. 예. 그걸 과연 이제 단순한 정황만 아니라 특검이 뭔가 딱 부러진 어떤 증거를 잡고 있는가. 이게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어떤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물론 뭐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죠. 네. 과연 이제 살아있는 특검, 권력을 특검이 할 수 있는가. 역대 특검들을 보면 네. 상당히 좀 힘들었죠. 내곡동 예, 예. 뭐 그때 이제 사저 특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정권,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또 특검은 또 특검입니다. 나름대로 특검 내부의 논리가 있어요. 뭔가 이번에 자신들의 어떤 명예를 한 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압박감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증거들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또 의외의 제일 성과가 중요한 있을 수 있죠. 것은 사실 이번에 아니라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예. 방해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러나 또 특검에서는 이 4천만 원이 간 사실을 일단 밝혀냈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것도 사실은 보면 뭔가 아직은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야당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월요일에 오니까 이제 청와대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고소한 조사한다고 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은 댓글뿐만 아니라 공약과 연설문을 함께 검토한 사실상 한 팀이었습니다. 특검이 조사해야 될 사항은 이것 말고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수사가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동아일보는 이 드루킹 측근 윤모 변호사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라고 또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 상황을 또 본다면 청와대로까지 또 사건이 번지나 이런 또 상황들도 예견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이 사안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의한 소환은 저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200만 원 받은 그렇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송인배 비서관이 지금 아직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맡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또 도모 변호사가 백운호 비서관하고 만나서 이 오사카 총영사가 무산되고 난 뒤에 예. 샌다이 총영사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마 이 김경수 도지사 다음에는 아마 청와대의 관계자들의 소환은 뭐 저는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는가 부분인데 지금 또 다른 지금 그 의혹이 바로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 제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경공모 쪽에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유선 전화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아리랑 TV 상임 이사를 받을 거냐 말 것이냐를 갖고 윤모 변호사가 이 드루킹 그 김동훈 씨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임 이사는 돈을 얼마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거부하자 해서 받은 전화가 유선 전화로 왔는데 그 유선 전화로 전화를 다시 해서 부인을 했다고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벌써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통화 내역을 벌써 다 조사를 해놨을 거예요. 이 지금 아마 언제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 지금 이 유선 전화번호면 그러면 청와대에 이거 직접 해보면 나오거든요. 이 담당자가 이 번호가 누군지. 그래서 아마 그 전화 건 사람의 신분까지 저는 아마 그 이름까지 특정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문제는 단순하게 뭐 전화를 했다고 하는 그게 범죄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민심 조작에 대해서 뭔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전체가 한 팀이 돼가지고 도와주려고 대가를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지금 담당자까지도 아마 소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을 과연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드루킹의 그런 그 댓글 조작과 얼마만큼 연결을 시킬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특검 수사가 한 20여일 남았잖아요. 김경수 지사를 소환 조사한 뒤에 이제는 뭐 백원우 비서관, 송인배 비서관 이쪽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종결이 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관련된 그런 인지된 사실이 나왔는데 그리고 특히 드루킹 측에서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리랑 TV의 비상임 이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또 유선 전화 번호까지도 사실은 다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뭐 당연히 불가피할 거로 보이고요. 그러나 저는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어떤 인사를 검증할 때 사실은 10배수, 20배수 굉장히 많은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 내 추천을 받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인지 저는 그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특검은 아마 이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특검이 이번 성과를 내야만 이 특검의 존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아마 확인을 할 거다. 대신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드루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인사가 진행되는 청와대 인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청와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관의 인사를 보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죠. 신중하고 추천의 과정들 또 검증의 과정들. 맞아요. 예. 지금도 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과거의 정부도 그랬고요. 예. 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도 이 확산되는 이 언론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예. 것 아니냐, 그 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정말로 신중하고 꼼꼼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갖는 의혹을 풀어줘야 될 거고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네.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또 밝혀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정답일 거다. 아마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종결의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 지금 나오는 증거들이 지금 사건이 지나고 엄청나게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 수사 때는 그럼 네. 이거를 왜 못 찾은 건가? 안 찾은 건가? 그러면은 이번에 유임된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 청장은 왜 당시에 중간 브리핑이긴 했지만 김경수와 드루킹하고 별 관계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예단을 해서 빨리 얘기를 해버렸던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이긴 하거든요. 정말 그 부분이 참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뻔히 지금 쓰레기 더미에 있는 증거를 경찰은 못 찾고 특검은 찾았다. 네. 예. 특검은 특검이기 때문에 찾았습니까? 똑같은 눈을 가진 그 수사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거기 한 번만 더 의문점을 가져보면 거기에 있는 걸 찾을 텐데 또 예. 하나는 창고에다가 사실은 드루킹이 모든 물건을 창고에다 갖다 놨어요. 예. 자, 그걸 경찰 이 순찰차들이 그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압수하지 못했어요. 허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지금 이 USB라든지 예. 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특검 조사 중에서 이 경찰과 검찰이 왜 이렇게 부실 수사를 했는지 예. 이 부분은 국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도 한다고 하는데 예. 경찰한테 지금 권리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예. 이런 경찰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특검도 이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된다고 봐요. 예. 자, 그동안 사실은 지금 이번에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아서 지금 김경수 의원이 의원 시절에 PC를 압수를 해보니까 예. 이미 다 포렌식이 다 돼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전에 했더라면 그게 찾을 수 있잖아요. 예. 아하. 국회에서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그걸 경찰은 안 했지 않습니까? 아하. 안 한 거 아니라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버렸어요. 예. 그럼 검찰은 뭡니까? 어허. 뻔히 알면서 기각을 해줬단 예.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조사도 특검이 중요한 수사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더군다나 그 이주민 청장이 지금 유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두고 사실은 좀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 주시죠. 자, 이번 주제는 뭘까요? 그 사진이 알고 싶다입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번에는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건 또 된 뭔 일입니까? 얘기입니까? SBS에서 보도를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했는데요.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폭과의 연루설을 이재명 지사와 조폭과의 연루설을 보도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는 당시의 상황이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화면이 조작이 됐다. 그리고 네. 화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대역으로 이제 목소리를 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대역 양상이 재현이 됐기 때문에 화면이 똑같은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 이 두 개의 사건들을 7월 21일자 방송이 하나 있고요. 예. 또 9월 9일자 방송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건에서 제보자가 등장하는데 네.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대역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같은 사람이 이 동일한 사안이 아니고 다른 사안을 대역을 사용됐다. 그러니까 예. 1년이라는 똑같다. 시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 된 것 아니냐라고 아하.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SBS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런 고발 프로그램,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사용되는 방법이고 예. 과거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네. 사용에 대해서도 이미 화면에 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 역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법정 공방까지 지금 근데 진행이 되고 사실 보입니다. 뉴스는 그렇지 않지만 그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제보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음성 변조나 대역을 좀 쓰는 네. 경우가 있긴 하긴 한데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조직 폭력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보한 사람을 상당히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그 상황이 상당히 엄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대역 화면을 썼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대역 화면 쓴다 하더라도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러니까요. 모양으로 똑같은 각도에서 촬영을 했을까? 예. 물론 뭐 그러고 또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이런 이 대역으로 재현했다는 자막은 냈습니다. 자막은 냈다 그러더라고요. 저 부분이 나갈 때는 저도 저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자막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빚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SBS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논란 자체로 인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신뢰성 자체가 많이 지금 손상된 측면이 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많이 유념해서 앞으로는 제작할 때 특히 신경을 쓰겠다고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 대역이나 음성 변조를 다른 화면을 썼으면 그래도 좀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 다른 사람으로 다른 각도로 했으면 예. 그런 이야기가 안 너무나 나왔을 거예요. 똑같은 너무나 거네. 똑같은 이야기였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좀 누가 봐도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소를 한 예. 방송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매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1년 전 거의 똑같은 장면. 지금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편의상 쓴 것 같아요. 저 장면이 있으니까 말은 다르게 하면서 예. 실제로 장면은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장면인데 이제 그런 측면은 제작진이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은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거 하면 예를 그 자료 화면 같은 걸 쓸 때도 반드시 그 언제 자료 화면이다 맞아요. 반드시 예, 예. 명기해주고 예. 안 해주면 자료 화면은 큰일 그렇죠. 납니다. 네. 방통심의에서 제가 출연한 바로 프로그램 법정 같은 제재. 경우는 법정 제재 당하고 그래요. 예. 근데 저렇게 지금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것도 예. 대역을 쓰는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증언하는 거는 저거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같은 그 PD가 나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 네. 나오면서 예. 여러 가지 서류를 다른 서류를 들고 똑같은 전화 통화하는 같은 장면이 나왔거든요.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두고도 사실 이게 너무 연출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PD 저널리즘과 이제 기자들 저널리즘 좀 다릅니다만 예, 예. 그러나 저렇게 중요한 사실관계 정말 요만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좀 저런 걸 소홀히 하면 예. 바로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지사가 정식으로 이제는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법정 다툼이요?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은 그냥 내용 증명만 보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해달라 보냈는데 지금부터는 정식으로 소송을 해서 이거는 뭔가 다루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조폭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당시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 상식적 판단 수준이 동네 조폭만도 못한 거죠. 예. 제가 그래서 동네 조폭만도 못한 수준의 사람들이 조폭 연루설을 얘기한다. 웃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판단하겠죠. 국민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인데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 PD와 이재명 지사가 한 2시간 반 정도 네.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화 통화했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SBS 측에서 공개를 해도 되겠냐 이 지사에게 물으니까는 이 지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SBS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이 말은 뭐 공개를 공개하라는 하라는 겁니까? 거죠. 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조금 아리송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굉장히 PD 압박하는 입장이라고 모양이 한다면 이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아마 근데 PD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본인 PD가 이걸 다 공개하고 싶다고 공개도 되냐 물어봤기 네. 때문에 예. 저를 이야기하면 PD 입장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우리는 사실 이걸 다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왜 그 그 부분만 특정 부분만 따서 내한테 좀 불리하게 이야기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럼 PD 입장에서 그럼 전체 다를 그럼 전부 다 그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그럼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럼 초반에는 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예. 조금 늦게나마 그럼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라.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PD 입장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어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 입장에서는 아마 2시간 39분이라고 그래요. 예. 그 통화 그 녹음 내용을 다 시청자들이 들어보면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예. 상당히 많이 시청자들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하. 부분은 뭐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저희 들어본 바가 그거는 없으니까. 결국 시청자들이 판단할 것이
것이고 아마 그리고 지금 그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을 또 추가 보도할 또 이 예정을 갖고 맞아요. 있다고 그 얘기도 해요. 했었죠. 그렇기 예고를,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추가 보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아마 시청자들의 지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내역을 저는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문제는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전에서도 네.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표 이 후보는 아예 그냥 탈당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께서 근거 없는 음해 그러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아예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에 자꾸 더 이상 부담을 주면 이게 사법 처리가 끝나려면 4, 5년 걸릴 텐데. 예. 그 이재명 부분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당대회 쟁점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쟁점이 된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문제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수사가 좀 진행된 걸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전의 때 아닌 이재명 지사 지금 이거 탈당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김진표 후보가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이해찬 후보 또 송영길 후보는 상당히 그 입에서는 거리를 두는 입장을 네. 보여주고 예. 있는데요. 아마 역시 김진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해찬 후보가 앞서고 있는 1강 지금 이중 양상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친문 진영과는 아주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신이 친문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다는 굉장히 사실은 강력한 정치적인 그런 맥락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당내에서 현재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대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두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결국은 당내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친문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 그리고 또 이런 거부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는 논란거리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다. 특히 이 사안이 이 SBS와의 대결 양상 예. 그리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도 상당히 곤혹스러울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경기도 지역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상당히 하락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우리 민주당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경계하는 목소리들,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아니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경기지사가 1,000만의 도민을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의 중심에 선 적이 크게 없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취임 전부터 해서 지금 김부선 씨 문제 네. 거기에 무슨 조폭 연루 의혹 거기에 SBS하고의 공방 뉴스의 중심에는 서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뭐 정치는 부고 말고는 계속 이름이 나오면 네. 좋다라고 예.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지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좀 이게 그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김경수 지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결국은 한 사람은 대통령과 친하고 한 사람은 대통령과 친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저런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절대 그렇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 이재명 지사는 너 의혹이 있으니까 나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자, 집권 여당에서 이 문제를 즉 유력한 대권 주자와 일개 1,000만이 넘는 도지사입니다. 예. 그리고 당의 이름을 걸고 공천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당에서 뭔가 조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어떤 사람을 출당한다고 시키면 지금 당대표 경선이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어떤 대권자에게 탈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하. 당에 조사 한번 해보지도 않고 예. 아무런 지금 없이 그냥 여론에서 떠들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가니까 당신 문제 있어 나가 이렇게 한다라면 과연 그럼 이게 집권 여당의 제대로 된 모습일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